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LLM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에 솔라라든가 이제 믹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리더보드에서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LLM을 효율적으로 레이어를 확정할까,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코더 오니 모델에서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MOE를 미스트랄에 적용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MOE 레이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앱스트랙트에서는 이제 믹스트랄 AX7 빌리언. 처음 읽었을 때는 8 곱하기 7 빌리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냥 A 엑스퍼트 7 빌리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키텍처는 이제 미스트랄 7 빌리언과 동일한 아키텍처고요. 이제 SME, 이제 스파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어,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SME 자체는 믹스트랄에서 처음 공개를 한 건 아니고, 그전에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알려져 있던 이제 방식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MOE는 이제 게이트랑 엑스퍼트로 불리는 8개의 피드포워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게이트, 이제 라우터 네트워크는 2개의 엑스퍼트를 선택을 하고, 그 엑스퍼트의 출력과 다시 결합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두 엑스퍼트는 타임 스텝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같은 토큰이어도 다음 타임 스텝에서 다른 엑스퍼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또 다른 엑스퍼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 토큰은 총 47빌리언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제 인퍼런스에서는 이제 13빌리언의 액티브 파라미터만 사용해서 모델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가 이 논문의 주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컨텍스트 사이즈는 이제 32K 토큰으로 훈련이 되었고, 그러니까 32,000여 개의 토큰을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벤치마크는 이제 라마랑 이제 GPT, 특히 라마2의 70빌리언이랑 좀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수학이랑 코드 생성이랑 다국어 벤치마크에서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고요. 믹스트랄에다가 이제 인스트럭트 튜닝을 해서 인스트럭션을 따르게 한 챗봇 모델을 이제 휴먼 벤치마크로 평가했을 때 GPT 3.5 터보나 제미나 이제 라마2 이제 클라우드 2.1과 같은 모델보다 우수하거나 준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인트로덕션입니다. 믹스트랄 A7 밀리언은 이제 스파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로 디코더 오니 모델이고, 그리고 스파스 모든 토큰이 어, 일부분만 사용을 하는 그런 스파스한 모델입니다. 반대말로 덴스하다는 건 이제 모든 토큰이 한번 모든 가중치와 이제 연산이 된다는 뜻이고, 이게 스파스이기 때문에 일부 네트워크의 일부 파라미터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피드 포워드 블럭이 8개의 파라미터 그룹으로 집합이 되어 있고, 모든 토큰은 이제 레이어에서 라우트 네트워크가 2개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이제 엑스퍼트에서 이제 피드 포워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전체 파라미터 셋에서 일부만 사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가 그 전체 파라미터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고 레이턴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는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고, 큰 배치 사이즈에서는 처리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믹스트랄은 이제 다국어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고, 이제 수학 코드 다국어 이해에서 라마 7 70빌리언보다 라마2 70빌리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시퀀스, 그러니까 인풋의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지, 그리고 또 인풋이 32,000개의 토큰이 들어왔을 때 그 토큰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컨텍스트 윈도우 한 번으로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정보 산출도 없다고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이 인풋에 대한 이제 32만 토큰의 컨텍스트 렌스는 모두 풀리 커넥트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 포워드 블록을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레이어, MOE 레이어로 이제 변경했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좀 한번 봐두면 좋을 만한 게 이제 디멘전이 4096인 거랑 넘버 오브 레이어스가 32, 32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헤드랑 이거는 어텐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디멘전이 14336이고, 포캡 사이즈는 32000, 컨텍스트 랭스는 32768, 엑스퍼트의 수는 8개, 탑 K 엑스퍼트는 2개, 8개 중에 2개 엑스퍼트를 선택하는 게 기본적인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에서 이제 그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먼저 게이트랑 이제 엑스퍼트에 대한 가중 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논문에 대한 내용만 좀 우선 요약을 해드리면, X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 인풋에 들어온 X가 라우터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게이팅 웨이트를 이제 아웃풋으로 배출하고, 또 두 가지 엑스퍼트를 선택을 합니다. N은 여기서 엑스퍼트 네트워크의 수, 총 8개의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서 선택된 2개의 엑스퍼트만 이제 2개 라우터의 웨이트랑 이제 엑스퍼트랑 이제 곱해지고, 다시 웨이트랑 2개가 다시 곱해지는 형식이고, 나중에 엑스퍼트끼리 다시 합쳐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아까 G는 이제 X 토큰이 들어왔을 때 그 토큰을 이제 인베딩하고, 인베딩 값을 이제 웨이팅 게이트랑 이제 곱해주는데, 거기서 게이트에서 가장 높은 로짓 값을 2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로 탑 K 2개를 뽑는 게, 게이트가 0인 경우면은 엑스퍼트랑 나중에 곱셈을 할 때 엑스퍼트가 전부 다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2개로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 K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뭐 기본적으로는 2인데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탑 K를 고정을 하고 이제 엑스퍼트의 수를 늘리면은 탑 K 수만큼 이제 연산이 되기 때문에, 엑스퍼트가 늘어나도, 파라미터가 늘어나도 기존 계산 비용을 또 넘어서지 않고 그 전체 연산하는 그 파라미터의 수는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제 토탈 파라미터 카운트는 스파스 파라미터 카운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개별 토큰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토큰 수는 액티브 파라미터 카운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MOE 레이어는 이제 각 토큰별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하나가 들어오건 3개가 들어오건 각각의 MOE 레이어에서 그 피드 포워드를 곱해지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드 포워드의 서브 블럭을 교체한 게 이제 MOE 레이어가 됩니다. 믹스트랄은 이제 오타가 나네요. 스위글루 아키텍처를 엑스퍼트에 사용을 했고요. 이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스트랄 7빌리언에서도 똑같이 이제 피드 포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스위글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탑 K는 2개의 이제 엑스퍼트를 뽑게 되고, 거기서 이제 스위글러는 이제 서브 블럭으로 이제 라우팅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G샤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논문 G샤드에서 이제 복사를 해온 그 아키텍처입니다. 맨 왼쪽부터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MOE를 적용한 트랜스포머 인코더고,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세 번째는 제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분산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현재 내용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빨간 박스를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논문에서 이제 G샤드랑 아키텍처가 유사한데 피드 포워드 서브 블럭만 변경한 게 믹스트랄이면 G샤드는 다른 부분도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변경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인풋 임베딩으로 이제 단어를 임베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텐션 레이어에서 이제 어텐션이랑 내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애드하고 노멀리제이션 한 뒤에 이제 MOE 레이어 게이트랑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랑 MOE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고 다시 애드하고 노멀리제이션 하는데 G샤드에서는 다시 어텐션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이제 어, 저희가 보는 이제 MOE 레이어 그러니까 믹스트랄에서는 맨 밑에 빨간 부분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오른쪽에 따로 떼어놨고 이게 하나의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이고 이게 32번의 레이어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오픈된 깃허브의 코드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빨간 박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블럭 이제 클래스 트랜스포머에는 이제 레이어를 정의를 해주는데 그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노란색 286번째 줄을 보시면 n 언더바 레이어스가 아까 32라는 파라미터로 주어졌으니까 이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저 트랜스포머 블락이 32번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 이게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블락은 먼저 어텐션을 한번 들어갔다가 어텐션에 있는 쿼리 키 밸류랑 이제 내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아웃풋이 다시 반환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 논문 내용은 이제 어텐션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잠시 넘어가고 짧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이랑 기본의 X 그러니까 토큰을 임베딩으로 바꾼 값을 이제 어텐션을 한번 거치고 그 기존의 토큰을 임베딩으로 바꾼 값에 어텐션을 적용한 X 값을 두 개를 합쳐서 H라는 아웃풋이 되는 거고 H를 다시 이제 MOE 레이어에 넣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머 블락의 이제 self.feedforward는 MOE 레이어라는 클래스로 이어지는데 미스트랄은 이 부분이 이제 feedforward로 이루어져 있고 그 feedforward는 여기 엑스포트라고 되어 있는 이제 파란색 feedforward 이 파란색 그냥 feedforward 클래스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MOE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 feedforward가 엑스포트로 되어 있고 이제 게이트 네트워크가 추가가 되어 있고 그 엑스포트는 8개의 feedforward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빨간 박스처럼 게이트랑 feedforward 8개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H, 어텐션이랑 이제 기본 임베딩한 X 값이랑 합쳐서 그걸 이제 MOE 레이어 인풋으로 넣게 되고 그 R 값을 다시 기존의 H 값이랑 합치면 아웃풋이 되는데 그 아웃을 이제 32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MOE 레이어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노멀리제이션 어텐션 X랑 그리고 기본적인 임베딩한 X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인풋에 들어온 이제 먼저 게이트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게이트 네트워크는 인풋 디멘전이 이제 4096 그러니까 단어 하나 토큰을 4096 디멘전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 이제 아웃풋에서 엑스포트의 수만큼 8가지
8개의 로짓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리니어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로직 값, 8개의 로직 값을 이제 탑 K로 먼저 가장 로직 값이 큰 것만 2개만 고르게 되고, 그럼 8개 중에서 선택된 2개는 그 로직 번호에 따라서 엑스퍼트 번호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직 값이 큰 게 만약에 3번이랑 5번이면 그 3번이랑 5번 엑스퍼트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엑스퍼트를 선택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에 대한 엑스퍼트는 이제 미스트랄의 피드포워드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W1에 먼저 그 X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위글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적용을 한 다음에, 그리고 W3는 기본적인 리니어.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파라미터. 그러니까 4096에 인베딩된 단어가 이제 14336으로 디멘전이 한번 바뀌게 되고, 그걸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제 가중치 둘이서 곱셈을 한번 하게 되고, 다시 이제 히든 디멘전 14336을 기본 인풋이었던 4096으로 디멘전을 바꿔주고, 그걸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공식이 이 밑에 부분인데요. 그래서 탑 K로 2개의 게이트를 선정한 탑 K 2개의 로짓이랑, 그리고 선택된 탑 K 엑스퍼트랑 2개를 곱해주면 그 최종 아웃풋이 되고, 그 위에 리절트에서 나머지는 제로로 이제 입력을 해줬으니까 3번이랑 5번만 이제 로직 값이랑 엑스퍼트 값을 이제 곱해주게 되고, 나머지는 0으로 아웃풋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8개 처음에 인풋이 있었는데, 그 8개 중에 나머지는 0이고, 엑스퍼트 값 선택된 탑 K 2개만 이제 곱셈이 된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고, 그 아웃풋으로 나온 값이 다시 이제 아웃풋이랑 이제 연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웃풋을 다시 32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다시 지금 이 2번째 레이어면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을 다시 3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이걸 32번 반복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토큰은 인베딩 레이어랑 어텐션 레이어는 공유하게 되고,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게이트랑 엑스퍼트 8개만큼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스 파라미터 카운터는 7 곱하기 8에서 56이 아니라 이제 어텐션이랑 이제 인베딩 레이어는 공유를 하기 때문에 42빌리언만큼 증가를 하게 되고, 액티브 파라미터, 실제로 인퍼런스에서 사용되는 것 엑스퍼트 8개 중에서 2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13빌리언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뒤부터는 이제 리설트에 대한 결과, 벤치마크에 대한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라마 베이스 모델들이랑 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라마2 70빌리언과 비교했을 때 많은 벤치마크에서 우수하다고 나와 있고, 특히 수학 코드 생성에서 좀 특히 더 뛰어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랑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미스트랄 7빌리언이 라마 13빌리언보다 우수하거나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엑스퍼트를 추가를 하니까 70빌리언과도 거의 맞먹는 성능을 내더라, 혹은 또 더 뛰어나더라 라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7빌리언을 그냥 70빌리언까지 MOE를 사용하지 않고 늘었으면은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2랑 GPT 3.5랑 비교했을 때도 어,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좀 많이 보였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실제로 인퍼런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파라미터는 13빌리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규모 70빌리언이나 그 이상 엄청 거대한 모델과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성능이 좋다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국어 벤치마크에서도 검증을 했었는데 미스트랄 7빌리언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다국어 데이터를 크게 업샘플링해서 사전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에서 좀 성능이 많이 뛰어남을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롱레인지 퍼포먼스는 앞서서 이제 32K의 컨텍스트 랭스를 입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32,000개의 인풋 값 중에서 맨 앞은 정보가 입력이 잘 안 되거나 학습이 잘 안 되거나 맨 뒤는 학습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시퀀스 길이랑 상관없이 또는 이제 로케이션이랑 상관없이 100%다 탐색이 된다를 이제 프로파일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퍼플렉시도 계속 감소를 한다.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 다 잘못 드렸는데 이제 패스키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어, 그 32K의 로케이션이나 시퀀스 길이에 대해서 탐색을 해봤고 컨텍스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퍼플렉시티가 감소하는 건 이제 프로파일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어스 벤치마크는 수학이나 이제 통계에서 나는 바이어스가 아니라 이제 나이나 장애 여부나 지위나 성 정체성 이런 다양한 그 파인 튜닝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바이어스들을 측정을 해봤는데 라마2 70빌리언보다 바이어스가 적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파인 튜닝으로 이제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 SFT랑 다이렉트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DPO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했는데 이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챗 GPT 3.5 터보나 제미나이 프로 이런 큰 규모의 언어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른 모델들은 이제 비공개된 모델이 많은데 우리는 아파치 2.0으로 공개된 모델이다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음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라우팅 애널리시스는 도메인을 학습할 때 이제 어떤 엑스퍼트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가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도메인이면은 뭐 몇 번 엑스퍼트를 좀 더 많이 쓰다더라 이런 걸 확인을 해봤는데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뭔가 자기네들 예상과는 다르게 거의 골고루 그냥 토큰을 사용하더라. 토큰이 골고루 그냥 엑스퍼트에 여기저기 들어가더라.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패턴이 관찰이 잘 안 됐고 이제 DM 매스매틱스 데이터셋에서만 예외적으로 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노란색인데 이제 31번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0번 레이어에서 특히 노란색이 높고 2번 레이어에서 노란색이 특히 높고 이런 게 이제 수학 데이터셋에서만 관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이제 합성 데이터의 특성과 이제 자연어 스펙트럼의 제한으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에서 쓰는 용어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용어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이 된 것 같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딩과 관련이 큰 첫 번째랑 마지막에서만 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간에서는 중간 레이어에서는 그런 경향이 덜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라우터가 구조화된 구문에서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파이썬의 셀프 같은 좀 반복되거나 동일한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동일하게 좀 반복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엑스퍼트로 라우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입력과 출력에 가까워진 히든 스테이트에서 좀 두드러진다고 하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공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번째 레이어에서는 빨간색으로 좀 거의 비슷한데 중간에서는 또 여기저기 뭐 빨간색이기도 했다가 보라색이기도 했다가 초록색이기도 했다가 이렇게 좀 다양한 분포로 흩어졌다가 다시 마지막에 레이어에서는 전부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엑스퍼트를 할당하는 모습을 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좀 헷갈렸는데 도메인별로 이제 어 도메인이랑 레이어별로 이제 동일한 엑스퍼트를 할당하는가. 그리고 이는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상위 레이어일수록 반복 할당하는 비율이 좀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상 비율이 first choice는 12.5%고 예상 비율이 first and second choice는 46%라는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46%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게 논문 글에는 first and second cho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에는 또 first or second choice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믹스트랄 H7 빌리언은 이제 MOE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해서 소타를 달성한 이제 오픈 소스 모델로 이제 믹스트랄은 다른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을 때 프라이빗의 좀 대규모 모델들보다 좀 휴먼 이밸리에이션 벤치마크에서 뛰어난 성적을 확인을 했고 이제 믹스트랄은 13빌리언의 액티브 파라미터로 70빌리언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모델보다 더 뛰어나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즘 레그 다음으로 그 핫토픽 자리를 이어받은 게 이 MOE 방법론인 것 같은데요. 저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MOE 방법론이라는 게 지금 뜬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오래된 방법론이고 실제로 그리고 NLP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뭐 G샤드도 말씀하셨고 스위치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있었는데 미스트랄에서 MOE 방법론으로 믹스트랄을 정말 잘 만들어냈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MOE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 뭔가 네 그렇지만 뭔가 어쨌든 MOE 방법론을 쓴 이 디코더 계열 모델 중에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잘하는 애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런 좀 경향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여기서 쓰인 MOE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이브한 방법론인데 또 다른 재밌는 방법론들이 뭐 올해 상반기에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혁준님은 어떻게 이 논문을 정하게 되셨나요? 제가 두 개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솔라랑 이 MOE 이제 믹스트랄이랑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MOE가 왠지 좀 더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MOE를 잘 모르고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논문 자체가 MOE가 나온 지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MOE를 좀 잘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적용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그 코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이해가 잘 되게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중간에 그 발표 자료 중에 그 허깅페이스 블로그도 이제 출처로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MOE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인 것 같고 약간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뒤에 그 코드 게이트 부분이었나? 네, 이제 그러니까 그 게이트가 저 라우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으로 받는 게 현재 그 weighted sum 된 value, 그러니까 어텐션 이후에 그 어텐션 값을 바탕으로 weighted sum이 된 value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엑스포트 수만큼으로 뿌려주는 그런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고 그 사이에 액티베이션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게이트에는 액티베이션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받아서 거기서 뭐 제일 큰 로지 두 개를 골라가지고 소프트맥스 한 만큼 더해주게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그러면 이게 저 소프트맥스를 할 때 나머지가 전부 그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두 개의 비율만 고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8개 전체에다가 바로 소프트맥스를 한 다음에 그게 되는 건지. 이 탑K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잠시만요. 이 게이트 이 마우스가 보이시죠? 네네. 게이트 로짓이 이제 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의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의 토큰은 임베딩 그 마우 그 펜을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구글 밑에서 저게 잘 안 되길래. 그러면 그냥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지? 네, 여기서 그러니까 4096으로 이제 토큰이 변환돼서 그 토큰 임베딩 값이 이제 게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게이트로 들어가면 리니어니까 4096이 이제 8개의 디멘전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가장 큰 게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라고 하면 8개 중에서 이 탑 K에 집어넣게 되면 이 웨이트는 그 게이트에서 출력된 가장 큰 두 개 값. 뭐 예를 들면 6이랑 7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 웨이트는 6이랑 7의 두 개의 디멘전이고 그 실렉티드 엑스퍼트는 그 인덱스 값, 그러니까 3이랑 4, 이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탑 K 아웃풋은 이제 두 개의 아웃풋만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아웃풋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웃풋이 웨이트고, 그 두 개의 웨이트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하면, 이제 하나는 뭐 60%하고 40%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밑에 갱신된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웨이트도 뭐 0.6, 0.4 뭐 이런 식으로 총 확률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의 그 로직 값만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하게 되고 그 두 개의 엑스퍼트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엑스퍼트를 한 번씩 다 돌게 되는데, 그러니까 1번부터 8번, 0번부터 7번까지 8개 엑스퍼트를 한 번씩 도는데, 이렇게 짠 거는 아마 배치를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8번만 수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외열에서 이 소프트맥스 값을 구했을 때 그 selected export랑 이 i 값이 같으면 이제 그걸 선택을 해서 그 export랑 그 여기 엔스 엑스퍼트 그 가중치를 가져오고 엑스퍼트의 가중치를 가져오고 그 가중치에다가 그 이 웨이트 아까 그 로짓값 그 선택된 두 개를 이제 곱해주면 그 결과값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펜이 없어서 좀 설명을 하기엔 좀 헷갈릴 텐데, 그러니까 8개면은 여기서 리절트를 먼저 토치점 제로라고 했으니까 8개 00000 있으면 3번이랑 4번만 그 엑스퍼트를 돌다가 3번이랑 4번이 나오면 3번이랑 4번에 이제 그 소프트맥스 확률 값이랑 엑스퍼트를 두 개 곱해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0인데 3번이랑 4번만 엑스퍼트랑 로직 값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여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탑 2개의 그 엑스퍼트로부터 나온 로직만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탑 2개가 진짜 엄청 도미넌트해서 뭐 그러니까 로짓이 그 2개가 엄청 클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8개가 좀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 그나마 2개가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런 상황은 고려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웨이트 자체가 애초에 2개만 뽑힐 거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배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포문을 돌리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설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소문이 조금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엑스퍼트만큼 이뉴머레이트를 통해서 돌리는데 어, 돌리다가 그 IDX가 그러니까 엑스퍼트가 그 탑 2로 뽑힌 엑스퍼트면 그 이제 배치 값이랑 NTH 언더바 엑스퍼트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어, 만약에 저 셀렉티드 엑스퍼트가 i랑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무슨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리절트가 8개의 0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로스 라이크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0인 거죠. 계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엑스포트를 한 번씩 이제 1번부터 도는데 0번, 0번 아니야. 그럼 넘어가. 1번 아니야. 넘어가. 3번 맞아. 3번 맞으면은 i가 3번 인덱스랑 맞아. 그러면은 그 엑스포트를 가져와서 그 인풋, 그 x 원래 그 이 노멀리제이션 한 이 x 값을 넣어서 이제 파라미터를 엑스포트랑 계산을 합니다. 어, 그 토치 웨어가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 i랑 같지 않으면 그 밑에 줄도 수행을 안 하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 이게 음, 그 이 조건 i랑 맞으면은 그, 그 인덱스 값을 반환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좌표랑 그
이 엑스포트랑 그거를 이제 반환을 한 것 같습니다. 찍어봤는데 조금 헷갈리긴 한데 저도 그러니까 이 where 안에 있는 조건이랑 맞으면은 이걸 반환을 하는 그런 그런 함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이게 조건에 안 맞으면은 그냥 빈 토치를 내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저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 부분. 음,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이 IA라는 거랑 selected export의 조건이 맞으면 인풋에 넣어서 연산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소프트맥스 값이랑 게이팅 웨이트랑 곱셈 브로드캐스팅이 적용이 되고, 그걸 리설트에 다시 합치게 되면 리설트는 원래 0이었으니까 이제 합쳐지게 되고, 음,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선택된 두 개만 엑스퍼트 값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 엑스퍼트는 모두 0인 상태로 8개의 디멘전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해가 혹시 되셨을까요? 네, 네, 뭔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논문을 또 보다가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어, 이 MOE라는 것이 각각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그 8개 엑스퍼트에 원래 있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건데, 그 8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라우터를 통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레이어들이 8개 그 엑스포트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라우터는 하나를 공유를 해서 그 각각의 레이어에서 어떤 엑스포트를 고를지 그 하나의 공유되는 라우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마다 라우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라우터 하나만 있고 그 결과값을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결정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요, 레이어마다 라우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럼 레이어도 32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임베딩은 하나고, 기본적으로 임베딩은 하나로 동일하고, 이제 어텐션도 레이어마다 따로 있고, 그리고 어텐션을 들어가서 이제 노멀리제이션 하고, 게이트도 레이어마다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엑스퍼트도 8개가 레이어마다 또 따로 있고, 그게 반복이 되는 구조. 아, 트랜스포머 블럭이 32개 반복이 되는데 트랜스포머 블럭 안에서 그냥 리니어 레이어가 선언된 거니까. 아, 아, 그러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어, 이 게이트 라우터가 결국에는 레이어마다 다르게 있으니까 이게 그 레이어마다 토큰이 다른 쪽으로 엑스퍼트가 이제 토큰이 들어왔을 때 라우터가 같은 토큰이어도 레이어마다 다른 쪽으로 분류를 해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네. 네.
네, 저는 궁금한 거 다 끝났습니다. 그냥 좀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코드를 보니까 조금 더 좀 잘 이해된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좀 이해가 계속 안 돼가지고 확률이 왜 46%가 됐는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예. 그 표에서 그 밑에 퍼스트 초준 익스퍼트라 적혀 있는데 저게 로짓이 제일 높은 값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되는 건가요? 이 12.5%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저게 그 테이블 5잖아요. 논문에서 테이블 아, 5. 네네네. 아, 네. 근데 거기 밑에 설명에 이제 first chosen 먼저 선택된 익스퍼트라고 적혀 있는데 어,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있던 토큰이랑 이제 익스퍼트가 겹칠 확률 만약에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만 겹칠 확률이 12.5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46% 저게 적혀 있는 게 아마 8분의 6이랑 7분의 5니까 두 개 익스퍼트를 뽑았으면 그 다음 게 그 두 개를 다 빗나갈 확률 같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8분의 6이 이제 만약에 익스퍼트 1, 2를 처음에 뽑았으면 3, 4, 5, 6, 7, 8을 뽑을 확률 그다음 7분의 5가 3, 4, 5, 6, 7, 8에서 하나를 뽑았으니까 이제 4, 5, 6, 7, 8을 뽑을 게 또 7분의 5니까 하나라도 겹쳐질 확률이 46%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first chosen expert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그러니까 라우터가 제 기능을 잘 못한다면 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선택한다고 했을 때, 퍼스트 초이스는, 그러니까 도메인에 상관없이 랜덤하다면 퍼스트 초이스는 전부 다 12.5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택을 했을 때 포함이 된다면, 그걸 이제 확률적으로 구했을 때의 46%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뭔가 도메인별로 엑스퍼트를 할당을 하는 게 그냥 랜덤하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추세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표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저희가 아까 게이트 통해서 로직 제일 높은 거 두 개 소프트맥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즉 순차적으로 첫 번째 거 뽑고 두 번째 걸 뽑는 게 아니라 로짓이 높은 거 두 개를 뽑아서 소프트맥스를 하는데 뭐가 퍼스트 초전 익스퍼트고 뭐가 세컨드 초전 익스퍼트일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높은 게 아닐까요? 그쵸. 감사합니다. 로짓이 제일 높은 거.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저기 포워드에 들어오는 인풋라는 게, 그러니까 배치 곱하기 시퀀스 랭스 곱하기 히든 디멘전이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바로 밑에 줄에 인풋 스쿼시를 해주면 배치 곱하기 그러니까 배치 컴마 시퀀스 컴마 히든 디멘전 이렇게 3차원짜리 텐서였던 게 배치 곱하기 시퀀스 컴마 히든 디멘전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렇게 해서 저렇게 탑 K 뽑고 웨이트까지 구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리절트를 제로스 라이크로 놓고
그리고 각 엑스퍼트, 그러니까 8개의 엑스퍼트를 돌면서 이 엑스퍼트가 골라진 위치를 저 토치 웨어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토치 웨어가 저렇게 컨디션만 저렇게 들어가면, 저, 어, 저, 어, 저 셀렉티드 엑스퍼츠는 아이를 만족하는, 위치의 좌표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렉티드 무슨 뜻이냐면 저 셀렉티드 엑스퍼츠가 지금 배치 곱하기 시퀀스 랭스 컴마 그쵸, 배치 곱하기 시퀀스 랭스 컴마 2의 매트릭스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토치 웨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좌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가 이제 이 로우 와이즈였고 이 컬럼이 2개짜리였으니까 이제 그러면 배치 인덱스가 이제 몇 번째 샘플, 그러니까 배치 곱하기 시퀀스 랭스라 하면 샘플이니까 몇 번째 샘플에 몇 번째 익스퍼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엑스퍼트가 만약에 i가 1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죠. 이 배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배치 사이즈가 뭐 16이고 그러니까 1번 인덱스에서 이제 1번 인덱스에서는 첫 번째 엑스퍼트였고 그러니까 그 탑 1이었고 그리고 뭐 5번째 인덱스에서 탑 2의 엑스퍼트를 뽑혔다라고 하면 저 배치 인덱스에는 1하고 5 그러니까 샘플이 들어가는 거고 저 nth 익스퍼트에는 0하고 1 그러니까 그 몇 번째의 그러니까 탑 K 중에 몇 번째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절트를 그냥 똑같이 제로 라이크 그러니까 그 반환해야 하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좀 뷰 에즈로 펴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로 라이크로 저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웨이트에서 해당 배치 인덱스에 그 뭐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해당하는 저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곱해가지고 저렇게 더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거 말로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네네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리절츠가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로로는 그 각 샘플 하나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고 세로로는 이제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인 그런 매트릭스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어떤 두 개의 웨이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엑스퍼트를 통과한 결과를 서메이션 한, 그러니까 그 웨이트랑 곱해서 서메이션 한 결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저 리절츠의 배치 인덱스에 저 뭐야 더하기 연산자로 들어가고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뭔가 말할수록 꼬이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